쉿!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7살과 5살인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엔 사교육도 다양하고 선행학습도 많이 한다는데요. 그럼에도 아직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자연 속에서 생태 감수성을 키웠으면 해서 올해부터 숲 유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 유치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 유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숲에서의 활동을 어떻게 경험과 일상으로 연계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많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창의 인성교육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숲유치원.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유치원이 있었나 싶은데요. 저는 조금 생소한데 어떤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습교육, 자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의,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확대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함으로써 인간 생활의 본래 모습을 복원하고 또 지구를 되살려서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의 유아교육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가정이나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기거든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이 가정과 연계가 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니는 그 기관의 철학, 목표, 또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는 거 너무나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금해하시는 그 유치원에서의 숲교육, 또 창의 인성교육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엔 유치원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 인성교육을 많이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창의 인성교육은 또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까요? 창의 인성교육 또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동양 문화에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덕목, 더불어 살기를 강조하는 내용이다라고 간단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유아들,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전인적인 인간 형성의 목적을 두고 세분화된 목표를 제시하면서 창의성 인성 발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미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또 타인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 그리고 다양한 사회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창의 인성 교육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 교육 착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의 인성교육으로 또 대표적인 게 명상놀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상놀이는 어떤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명상은 어른들이거나 혹은 돌을 닦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아 단계에서도 놀이 형태로 명상놀이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하나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어떤 현상적 본질을 그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수성을 일깨워서 자기 존재에 관한 명확한 통찰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인데 이것이 아이들의 놀이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은 자기 내면을 깊고 맑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 자연과 사람과 사물과의 진정한 관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자신과 주변을 밀도 있게 살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과 또 존재에 대한 느낌을 보다 선명하게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요. 또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소중한 관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고 사물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또 하나 장점으로 본다면 자기의 그 감수성을 되살려 봄으로 인해서 민감함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심신을 이완해보는 경험, 또 억압된 감정을 해소해보는 경험, 이런 모든 그 경험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게 하고요. 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되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생동감 있게 또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형성해주게 됩니다. 네, 자신의 내면을 만나는 명상놀이네요. 그렇다면 자녀와 명상놀이를 함께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숲교육을 하는 기관 또 창의 인성교육을 표방하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들 계실 텐데요. 가정에서 이걸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과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숲 체험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력을 관찰하고 온몸으로 느껴보는 그런 명상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숲 걷기라든지 숲속길을 걸어보는 거, 또 물길 따라서 걷는 거, 또 나무를 껴안아 본다든가 하는 그런 나무 교감 활동, 그리고 곤충이나 또 자라나는 식물들을 관찰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존재와 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친구와 손바닥을 마주해보는 활동, 또 부모님께 차를 대접하는 활동, 음식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 이런 것도 좋은 그 활동이 될 수 있고요. 또 창의적인 예술 표현도 이 중요한 명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물을 이용한 꾸미기 활동 같은 거라든지, 또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동시 듣기, 또 자기가 관찰한 것들을 동작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뭐 나비를 보았다면 나비 동작을 표현해 본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가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기관에서 요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요가야? 라고 하겠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로 혹은 누워있는 자세로 몸과 마음을 조절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동작과 호흡법을 개발해서 유치원 현장에서 많이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통해서요, 자신과 다른 사람 또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느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가정에서 해주실 수 있는 놀이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 속 어머님께서는 올해부터 아이를 숲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숲 유치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나요? 네, 숲교육에서 하는 대표적인 활동이 숲 체험 활동 그리고 예술 활동입니다. 아마 유아교육 기관을 어린이집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유치원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원에서 우리는 숲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창의 인성교육을 해요. 라고 이렇게 그 학기 초에 발표를 하셨다면 아마 숲체험 활동과 예술놀이 활동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 발달에 적합한 그런 숲체험 활동이 놀이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태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고요. 생태계의 순환성을 이해하는 그런 인지와 정서를 통합하는 접근들을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우리가 숲 생태교육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숲 생태교육이 숲을 간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자연을 즐기는 활동, 또 교실 안으로 자연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놀이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텃밭 가꾸기나 화분 기르기 같은 활동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 소중함을 느끼고 생명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감수성을 길러주는 활동이 바로 이 텃밭 가꾸기 또 화분 기르기 굉장히 좋은 활동이죠. 그래서 원에서는요 동식물 기르기라든지 텃밭 가꾸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들과 함께 생활하고요. 또 동식물을 잘 기르고 가꾸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고 적절하게 교류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주력을 두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는 실내외 구분 없이 자연과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자료들을 곳곳에 마련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해주신다면
집안 인테리어로 자연물을 좀 모아두는 곳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영역들을 자연 관찰 영역들을 마련해 주어서 조약돌이라든가 조개 껍질이라든가 또 흙이나 나무 토막, 갈대, 솔방울 이런 것들을 모아두어서 아이들이 아주 밀도 있게 관찰하고 이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명상이나 자연과 친해지는 생태 교육을 받다 보면 자신을 돌보는 방법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창의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주의 집중력을 기를 수 있고요. 또 섬세하고 민감하게 자신을 자각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죠. 또 감정 조절이라든가 표현 의욕이 격려를 받다 보니까 창의성을 발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이것을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경험을 갖다 보니까요. 불안함, 초조함, 또 때로는 불쾌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창조적인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창의성을 발현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창의성이 발현될 때는요, 걱정이라든가 불안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탈피되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또 창의적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 또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실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의 기초가 아주 어린 시기부터 체험이라든가 예술활동,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에게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놀이법도 알려주실까요? 네, 느끼고 아는 것을 다양한 표상활동으로 표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림 그리기 같은 거.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어떤 모양이나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더라도요, 낙서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 입체 모형 만들기 같은 것들, 또 나아가서 이제 좀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하게 되면 그림책 구성하기라든가 단어장 만들기, 동시를 짓는다든가, 또 노래를 부르는데 노랫말을 개사해 보는 거라든가, 또 인형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해본다든가, 또 몸을 마음대로 표현해보는 창의적인 신체 표현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재미난 놀이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숨 유치원과 생태 프로그램을 가정교육과 연계하는 방법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석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